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대한민국 건국과 김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구 선생은 북으로 올라가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필시 김일성에게 이용만 당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던 많은 사람들과 이승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김구는 1948년 4월 19일 북한으로 올라가서 그 연석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때 56개 좌파 단체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성명서를 430 성명서라고 부릅니다. 이 성명서에 담겨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것과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주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승만 박사가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고 주장하기 약 4개월 전에 이미 북한은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사실상 북한 정부를 수립한 상태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성도 그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붉은색 원 안에 우리의 정부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스탈린과 김일성은 남북한 총선거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원하지도 않고 있었고 북한을 소련의 위성 국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간첩 서영해와 성시백을 김구에게 보내어 남북한 통틀어 선거를 하면 김구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이 김일성의 계획이라고 속여 김구를 포섭하는 일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수긍한 것은 아마 남북한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한민족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순수한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김구 선생은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서마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한 채 북한의 전술 속에서 혼란에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승만과 비교가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좌우 합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소련 공산당 중심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승만은 세계 정세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고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결국 세계 강대국 힘을 이용하여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구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인들 스스로가 독립하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겠다고 외친다고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에 대한 세계 강대국과 세계 이목을 끌어와야 했었고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얻어야 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구는 이 부분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뚜렷한 계획이 없었던 것 같고 단순히 순수하게 남북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민족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 외칠 뿐이었습니다. 이호 목사님은 김구는 대세론자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대세론은 좌우 합작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좌우 합작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김구는 그 대세의 물결에 같이 휩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 대세를 거슬러 마침내 새로운 대세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승만은 좌우 합작의 거센 파도를 홀로 맞서가면서 반공을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승만은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을 싫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싫어한다면 아시아 모든 나라가 공산화되어 갈 때 이 대한민국도 공산화되었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이승만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싫어서일까요? 김구가 추구하던 대로 일들이 흘러갔다면 결국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미군이 철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좌우 합작이 되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필시 한반도 전체가 분열은 안 되었겠지만 공산화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1949년 6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주한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구는 내전이 없을 것이라고 430 성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했건만 미군 철수 후 1950년 6월 25일 이 한반도에는 북한이 남침하면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김구는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대세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포기하였던 것일까요? 그러나
이승만은 달랐습니다. 이승만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뚜렷했습니다. 그것은 반공이었고 반소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했었기에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김구의 내면에는 민족을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 내면에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이미 포기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갖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 중국 외교관으로 있었던 유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어만은 1948년 7월 11일 비밀리에 김구를 찾아갔습니다. 이때는 김구가 북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지 약 3개월 뒤였습니다. 유어만은 김구 아들의 친구로서 어려서부터 김구 집에 자주 드나들며 친밀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 유어만이 김구에게 이런 말을 꺼내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내게 아버지와 같고 나는 당신의 아들과 같습니다. 나에게 솔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십니까? 유어만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솔직하게 던졌습니다. 이때 김구는 유어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보려고 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3년간 조선이 붉은 군대의 확장을 중지하고 그 사이에 남한이 전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병력만한 군대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러시아인들은 손쉽게 남쪽을 기습할 것이며 당장 남한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것이다. 이것이 김구의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대세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할 것에 대한 생각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어만을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누기 2-3개월 전 1948년 4월에 북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선포한 430 성명서 2항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분명히 김구의 마음에는 북한이 기습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430 선언에서는 미군이 철수한 후에 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30 성명에 대해서 조갑재 기자는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회동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관했다.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적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이 성명서는 김구, 김규식의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이 철저하게 김일성에게 이용당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 하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남침의 초대장이었다. 그럼에도 김구, 김규식은 외국 군대가 철수한 후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확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속인 셈이다. 지도자가 속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다. 결국 이승만 세력 등 자유진영을 제외하고 남북한 공산 세력이 뭉쳐 공산국가를 만드는데 김구, 김규식이 가담한다는 뜻이었다. 여기서도 김구, 김규식은 철저히 이용당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의 공산 집단이 멀지 않아 남침에 올 것을 알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두 김은 그럴 일은 없다고 거짓 성명을 하였다. 정부를 수립해봐야 곧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강력한 건국 반대 이유였다. 그대로 있다가 공산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민족 통일론이었다. 1948년 7월 11일 유어만이 김구를 방문하여 김구와 대화한 내용을 영문으로 요약하여 국회의장 이승만에게 전달됩니다. 이 대화한 내용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일에 공산주의자들과 손잡은 김구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김구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의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내전은 없다고 430 성명서를 통해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구는 북한군에 반드시 남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김구는 김일성의 요구대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 인민들 중에는 김구를 개조할 수 있다고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김구 자신은 4월 남북 련석 회의 때에 우리의 영향을 받고 반공 분자로부터 련공, 친공 인사로 개조
되었다. 김일성 회고록에 기록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김구가 더 의심스러워 보이게 되는데 이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김구와 김일성이 합의한 430 성명은 오늘날의 6.15 선언과 14선언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인 6.15 선언은 사실상 북한 고려 연방제 통일안을 수용한 것이며 2007년도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대표 김정일이 합의한 선언인 14선언은 6.15 선언의 복사판이었습니다. 6.15 선언과 14선언대로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6.15 선언과 14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국가로서 인정하여 남한 정권과 연방제로 통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 볼 때 좌우 합작의 형식은 결국 공산당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김일성과 김구가 합의한 430 성명과 오늘날의 남북의 6.15 선언, 14선언대로 한다면 공산화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재동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김구처럼 유치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6.15 선언, 14선언, 연방제 통일 방안대로 간다면 결국에는 북한 정권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평화적인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 후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이성만 박사는 그 대세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결국 새로운 대세를 만들어 실현시켰지만 오늘날 이성만처럼 그러한 정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젠 국민들의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손길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이성만과 같이 깨어나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먼저 이 나라의 건국 역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세우신 역사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이 나라에 대한 꿈을 키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통해 하실 주님의 계획과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김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족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분이었음은 인정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공산주의 대세의 흐름 속에 머물러 있던 김구. 그런데 당시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반공을 부르짖으며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어낸 이승만의 소중함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10 총선거와 이승만의 투쟁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진리의 좁은 길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른 역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